안녕하세요. 본격 애니메이션 제작소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뭐였지? 애니메이션이 완성되기까지 모든 것 그거를 찍어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거랑 거의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 성회사라는 이 출판사인데 출판사에서 트리거에서 한 작품이죠. 리틀 위치 아카데미에 관련된 책을 냈는데 뭐 애니메이션 뭐 제작 비화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라 애초에 이 작품 자체가 아니메 미라이라고 해서 와카테 애니메이터 그러니까 신인 애니메이터 뭐 육성 프로젝트 육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 육성 프로젝트라고 하면 맞겠네요. 뭐 그런 일환으로 시작된 기획이 있어요. 그런 기획으로 뭐 매년 한 네다섯 작품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걸로 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내용 자체도 뭐 신인 마녀가 그런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죠. 뭐 여튼간에 이거를 하면서 그래서 신인 애니메이션 업계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뭐 그런 게 적혀 있는 책이래요. 뭐 이건 관심 있으시면 찾아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본어겠죠, 이것도. 그래서 그거랑 같이 뭐 홍보 영상 같은 게 나와 있어서 이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할게요. 이 링크는 저 밑에다가 달아드릴 테니까 직접 보시고 싶은 분들은 와서 보시고요. 일단 프로모션 나오죠? 잠깐 다시 아니메 미라이 문화청 위탁 해세 24년도 와카테 애니메이션 육성 프로젝트 참가 작품 트리거에서 만들었고요. 이 씬을 두 번씩인가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보셨나요? 이 작품? 처음 나왔을 때는 아마 유튜브로 무료로 다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극장으로 개봉을 했던데 뭐 거기에 맞춰서 분량을 더 추가해서 한 건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완성 부분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PV 영상은 나중에 설명 다 하고 나서 하나하나씩 다시 짚어드릴게요. 넘어갈까? 그럴 거면 뭐 일단 PV는 다 보죠. 근데 이게 뭐 신인 육성 프로젝트인데 일단 원화도 원화도 신인 중에서도 좀 에이스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다큐를 어디서 봤는데 찾아보니까 잘 없더라고요. 잘 없는데 물론 작가면 다 해주죠. 이 요시나리 요우 이 그랜라간의 뭐 로봇 디자인이나 뭐 폭발 작화 이런 걸로 유명한 분인데 이 작품의 감독, 캐릭터 디자인, 작감까지 전부 다 하셨고 어 뭐 원화를 했다고 해도 사실 다 저분 손을 거쳐가거든요. 보면 2013년도 기획 그 제 블로그로 한번 다시 갔다 갈까요? 블로그 제작 과정 전체적인 흐름 보면 기획 시나리오 콘티 레이아웃 원동화 이렇게 나가죠. 지금은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인데 뭐 기획이 있겠죠. 근데 이 뭐 이때 설명했을 때는 뭐 누가 주체가 돼서 할 거냐 뭐 제작위원회 뭐 이런 걸 했는데 이거는 문화청이 기획을 한 거죠. 문화청이 신인 애니메이터 육성 프로젝트라는 걸로 기획을 해서 트리거에다가 이들 맡긴 거죠. 맡긴 거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가 지어진 거예요. 시나리오는 설명, 시나리오, 영상 제작에 있어서 문장,
대사를 가 구성된 설계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텍스트를 시나리오라고 함. 보면 방에 회상 소파에 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아코 4살. 잘 보면 주변에 캐릭터 굿즈들이 가득하다. 아코 M은 모놀로그예요. 마음속에 있는 소리, 생각 같은 거요. 뭐 대사가 적혀 있죠. 나는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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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리오가 미라클을 시간아 멈춰라 뭐 이렇게 있고, TV 화면에서 마법 지팡이를 휘두르는 샤리오를 흉내내서 지팡이를 휘두르는 아코, 이런 설명이 나와 있고, 이런 게 시나리오죠. 뭐 이게 제일 애니메이션에서 제일 실질적인 뭐 뿌리가 되는 부분이니까 뭐 제일 첫 단계는 뭐 기획이겠지만, 일단 이 부분이 뭐 재미가 있어야 뭐 애니메이션이 재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끔, 정말 가끔이긴 한데 보면 뭐 어디 애니 게시판 뭐 이런 데 가서 뭐 감상평 같은 걸 보면 뭐 이번 화는 연출이 좀 별로였다, 그런 글을 보는데 써있는 내용은 연출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용이 별로였대. 내용이 별로면 시나리오가 별론 거죠. 그거는 연출이 별론 게 아니에요. 일단 그런 부분,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는 시나리오고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연출인 거예요. 뭐 그것도 지로바코 리뷰를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그 부분도 일단 이쪽 업계를 목표로 하고 계신다면 제대로 구분을 하셔야겠죠. 뭐 꼭 직업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뭐 애니메이션을 취미로 보시고 내가 뭐 애니 좀 봤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싶으면 뭐 그래도 구분해야겠죠. 그 다음은 시나리오 다음 뭐예요? 콘티죠. 예, 맞아요. 콘티. 일본어로는 콘테라고 하거든요. 콘테. 그림 콘테라고 해서 에콘테라고 해요. 이거는 처음 부분 컷 1에서 49까지가 나와 있어요. 콘테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설계도에 해당하는 공정, 주로 컷 번호, 대사, SE는 사운드 이펙트, 효과음이에요. 러프의 화면 설계도, 그리고 설명, 샤크를 시간을 샤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몇 초인지 여기 보면 6 플러스 00 6초 돼 있죠. 2 플러스 18은 2초 18코마니까 한 뭐 2.7초 돼요. 보조, 그러니까 추가 메모가 있고, 카메라 워크 이런 설명이나 레이아웃 가로 화면 구성, 연기 내용을 지시함. 이게 연출이에요. 아까 뭐 누가 어떤 행동을 하고 대사를 하고 이런 건 시나리오고, 그거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그러니까 아까는 글로 돼 있었잖아요. 뭐 TV를 본다. TV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를 이제 그림으로, 그러니까 TV를 보고 있는 정면을 보여줄 건지, TV를 보고 있는 등, 등 뒤에서 잡은 모습을 보여줄 건지, 그런 거를 정하는 게 연출이에요. 그러니까 연출은 정답이 없어요. 뭐 물론 시나리오도 정답이 없겠지만,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죠. 정답이 없으니까. 일단 뭐 그렇고요. 일단 넘어가면 이렇게 그림이 있겠죠. 사람마다 다른데 에콘테 그림이 엄청 디테일한 사람도 있고 좀 이렇게 러프한 사람도 있어요. 일단 제작 진행 출신 연출들은 그림을 잘 못 그리기 때문에 좀 이런 디테일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좀 그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놀라는 표정이라든지 뭐 그런 게 전달은 돼야 되니까 어느 정도로 그림은 그릴 줄 알아야 해요. 뭐 아니라도 뭐 어차피 옆에 글로 설명을 하면 되니까 딱히 상관은 없는데, 그런 것도 있고,
어, 다 무조건 잘 그려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장단점이 있어요. 미야자키 하야오나 콘사토시 감독의 작품의 에콘테를 보면 이미 뭐 콘티 단계에서 거의 레이아웃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만들고자 하는 바가 뚜렷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감독 지상주의 작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이 있고 감독이 만들고자 하는 게 뚜렷하고 그거를 그냥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로봇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에 있어서 이 정답은 감독이 원하는 게 정답이겠죠. 그러니까 감독 마음에 안 들면 이건 NG가 나는 거고. 뭐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뭐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제대로 시스템화가 되고 분업화가 된 게 지금 일본 애니메이션 시스템인 거죠. 뭐 최대한 효율 좋게.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가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미야자키 하야오 혼자서 라퓨타를 만들려고 하면 한 10년을 만들어야 돼요. 혼자서 만들려면.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결국 이거를 1년 안에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작품이 되는 건데 또 반대로도 어, 작화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림을 일부러 대충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다 같이 함께 만든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뉘앙스거든요. 대충 이런 씬이니까 네가 재해석을 해서 뭐 어느 정도 만들어도 된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일을 하는 입장에서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 경우는 정답이 없잖아요. 미야자키 하야오나 그런 콘티 단계에서 검색해 볼까요? 미야자 지브리 콘테 이렇게 화질구죠. 봐요. 뭐 벌써 디테일이 무슨 무슨 콘테부터 디테일이 이러냐고. 굉장하죠. 디테일이. 이런 거 뭐 막 책상에 책 꽂혀 있고 이런 것까지 다 그려져 있죠. 뭐 거의 이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정말 스케줄이 바쁠 때는 이 콘티 그림 있죠. 이거를 그냥 확대 복사 있죠. 확대 복사. 복사기로 확대 복사를 해서 그대로 레이아웃으로 쓰기도 한대요. 뭐 이 정도 컬이면 뭐 써도 충분해요, 사실. 콘사토시 에콘테. 이 사람은 더 하죠. 무슨 콘테 컬이 이러냐고. 이런 거 봐. 뭐 이런 경우에는 작업하는 입장에서는 쉬워요. 왜냐? 이렇게 만들면 되니까. 이거랑 똑같이 만들면 돼요. 이렇게만 만들면 돼요. 이렇게만 만들면 돼요. 이마이시. 이거는 그랜라간 콘테예요. 보면 컬이 다르죠? 컬이 다르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림을 못 그리는 게 아니에요. 잘 그려요. 잘 그리는데 그냥 콘티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본 콘사토시 콘테랑은 좀 다르겠죠. 이러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막막할 수도 있어요. 뭐 이걸 보고 내보고 뭐 어쩌라고 이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뭐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뭐 재미있어 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그러니까 다 케바케예요. 뭐 무조건 잘 그려야 되고 무조건 못 그려야 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이야기가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뭐 여튼 그림은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잘 그려야겠죠. 잘 그릴 수 있는데 못 그리는 거랑 못 그리니까 잘 그릴 수 없는 거랑은 다른 거니까요. 뭐 콘테는 뭐 대충 이런 식이에요. 보면 어 이게 나중에 나올 컷이겠죠? 컷 43번. 이건 대사고요. 그걸 보고 있는 아코. 눈에 비치는 실루엣. 그리고 타이틀이 나오고 학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설정. 보면은 설정이 좀 더 위에 있죠? 더 위가 아니고 그냥 다른 루트죠. 이 콘테까지는 왔고 이제 다시 설정으로 가요. 캐릭터 설정이 뭐 사실상 캐릭터 설정이죠. 캐릭터 설정,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 인물이나 동물 등의 외견, 뭐 모습이나 이미지를 이야기 세계관이나 내용에 맞게 디자인하는 설정. 고 전신 투구 완료. 이런 거는 캐릭터 디자인 하는 사람이 하겠죠. 뭐 이 작품의 경우에는 캐나데가 요시나리 여우로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했겠죠. 있겠고요. 그다음 미술 설정. 여기도 안 나와있다. 이것도 미술 설정이랑 내가 같은 라인이죠. 생각해보니까 색채 설정도 딱히 나눌 필요는 없겠는데 작품 세계관, 뭐 길거리나 수풀이나 생활 공간 등이나 작품 캐릭터가 등장하는 모델을 디자인하는 설정. 그러니까 배경이 어디가 되는지, 세계관의 분위기가 어떤지, 뭐 그런 거를 정하는 작업이죠. 이거는 배경 쪽에서 하겠죠. 그러니까 배경을 미술이라고도 하거든요. 애니메이션에서 비주트 세테라고 하는데 이거는 배경 감독이 하겠죠. 비캄이라고 해요. 비캄. 미술 감독이라서 뭐 미감을 줄여서 일본어로 비캄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보셨으면 알겠지만 다 나오는 곳이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작업으로 들어가죠. 이 설정까지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으로 가요. 색채 설정은 나중에 나올 건데 아마 색칠하는 그 윗단계에서 아마 설명을 해줄 거예요. 콘티에서 이제 레이아웃으로 넘어가요. 레이아웃은 콘티에서 한 컷에 완성 화면을 상정한 배경의 이 구도랑 캐릭터의 움직임과 배치를 결정하고 그것을 더 엄밀히 그린 설계도를 레이아웃, 제작 현장에서는 LO라고 불러요. 레이아웃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작품명이죠. 리틀 위치 아카데미. 여기 몇 환지 쓰는 곳인데 이거는 단발 작품이라 안 쓰고 14컷 배경 야외 스테이지 위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어딘지.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돼 있죠. 주로 이런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건 카메라 프레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써요. 지금은 A에서 B로 TB라고 화살표가 돼 있죠. 이 말은 이 카메라를 이렇게 당긴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100프레임이라고 돼 있죠. 100프레임이 기본 프레임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줌인, 뭐 영화는 줌인이라고 하죠. 줌인인데 어, 애니메이션 트랙 업, 트랙 백이라고 해요. 3초 12콤마짜리 컷이고요. 다음 이건 43컷이죠. 아까 봤던. 여기 보면 그냥 이렇게 그림만 그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다, 그러니까 설계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니까 이 하나하나에 대한 그게 다 있어야 돼요. 부품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하나에 대한 부품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다 있어야 돼요. 좀 말이 어렵네요. 여기 보면 이 뒤에 있죠. 이게 뭐냐 하면 뒤에 있는 의자는 A셀 한 장으로 충분하다. 1, 도매, 엔드 되어 있죠. 의자는 A셀로 한다.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주인공 아코의 아빠예요. 아코의 아빠고 이거는 B셀로 하겠다. B셀로 하는데 A1번에서 2번, 3번으로 나비키 흔들리게 한다. 1, 2, 3, 1, 2, 3, 1, 2, 3 이렇게 흔들릴 거예요. 얘는 흔들리고 원화할 때 옷을 흔들리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려줬어요. 지시를 내려주고 그리고 이제 아코가 C셀이죠. 아코는 C셀인데 1번이에요. 아코는 C셀로 1번이고 눈동자 하이라이트를 D셀로 하겠다. D셀로 하고 이건 T코 투과광 처리를 할 거란 걸 미리 적어놨어요. 1번 흔들림 두 장으로 여기는 끝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집을 설계할 때 집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인테리어라고 할까요? 뭐 여기는 어떤 가구, 뭐 무슨 목재, 무슨 합판으로 된 가구를 여기다 두고 여기에는 책상을 두는데 책꽂이가 5단으로 되어 있는 책상을 놓고 뭐 이런 걸 다 디테일하게 정하는 단계예요. 뭐 이런 거를 레이아웃이라고 해요. 이거는 컷 105 5초 12짜리고요. BG1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건 BG2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있고 이게 A셀, 이게 B셀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배경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애니메이터를 목표로 하시면 이 캐릭터만 그리면 되는 게 아니고 그림도 이 배경도 잘 그리셔야 돼요. 물론 색칠이나 정확한 실제로 쓰게 될 그거는 이제 배경에서 하겠지만 너무 대충 그리면 배경도 작업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전달될 수 있을 만큼은 그리셔야 돼요. 이거는 팡 TV죠.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가면서 점점 커지는 거죠. 처음에는 사이즈가 이만했는데 이렇게 커지게. 이거는 348컷이고 이거는 레이아웃인데 레이아웃에 이걸 합성해서 올려놨네요. 이거는 그냥 레이아웃은 아니에요. 이거는 한 번 더 작업을 했네요. 배경은 이미지 BG니까 뭐라 해야 되지? 실제 풍경은 아니고 그냥 이미지 같은 느낌으로 해달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레이아웃이 끝났으면 이제 원화로 넘어가겠죠.
원화 촬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겐사츠라고 하는데 주로 아후레코나 더빙 할 때 많이 쓰죠. 그러니까 보통 성우들은 이 화면을 보고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우들도 TV에서 나오는 화면을 TV로 처음 보는 경우도 많아요. 어. 아까 옷이 흔들린다고 돼 있는데 흔들리죠? 이게 원화고요. 어, 이것도 동화죠. 그러니까 작화죠. 보시면 알겠지만 원화는 좀 선이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느낌이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느낌이 있다는 게 그냥 좋다는 말이 아니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설명이 어렵다. 이 굵은 데는 굵기도 하고 뭐 얇은 데는 얇기도 하고 뭐 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동화로 가면 선을 깨끗하게 그려주셔야 돼요. 이제 동화죠. 얘는 그 사이를 메꿔 쓰니까 이제 움직임은 굉장히 부드럽죠. 완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움직임은. 보시면 알겠지만 동화는 선이 굉장히 깨끗하죠. 반듯반듯하고 선 굵기도 일정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선 끄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예, 이 선이 안 나오면 계속 NG를 먹거든요. 빠꾸 맞으면 뭐 대도 안 하고 돈도 안 벌리고 하니까 이 선이 나와야 최소한의 그거는 이제 클리어 하시는 거예요. 보면 눈동자 하이라이트 늘리게. 그 여기 TV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색채 설계. 캐릭터 설정에 맞춰서 캐릭터 이미지에 맞는 색을 만드는 작업. 애니메이션은 보통 색깔이 3개예요. 노멀색, 하이라이트색, 그림자색. 여기 한 개 더 추가하면 2호 그림자라고 해요. 그림자색보다 더 어두운 색. 그 2호색까지 4개가 있거나 하는데 엄청 옛날 작품이라고 엄청 옛날까지는 아니고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 그 정도 작품까지는 보통 2호까지 다 쓰는 게 주류였어요.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색이 많은 만큼 더 깊이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최근 작품은 좀 트렌드가 그런 게 아니죠. 좀 깔끔하고 그런 맛이기 때문에 보통 3개 정도씩 해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 따로 떼줘서 칼라 이렇게 네모로 해주는 게 나중에 색칠할 때도 여기서 그대로 색을 찍으면 되기 때문에 편하겠죠. 뭐 눈 같은 것도 눈 되게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색을 고르려면 힘드니까 옆에 이렇게 따로 만들어 둔 거예요. 이 선 색깔도 그냥 완전 새까만색이 아니고 최근에는 약간 갈색으로 한다든지 최근 뭐죠? 오소마트상인가? 그거는 파란색이죠. 뭐 그런 식으로 색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 색깔도 여기는 정해져 있죠. 그리고 다시 뒤로 보면 아코에 노멀 후크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옷 색깔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얘가 뭐 밤이 됐을 때는 어떤 색인지 그냥 뭐 어둡게만 한다고 끝이 아니고 색깔을 다 새로 다시 정하거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캐릭터마다 이 색깔표가 여러 개씩 있어요. 이거는 안경을 썼을 때는 이 색, 안경이 없을 때는 이 색. 이것도 노멀 평상시 색깔이고요. 이거를 이렇게
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이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 굉장히 인상이 많이 달라져요. 이 색깔이 나쁜 말로 허접하면 애니메이션 자체가 굉장히 싸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이 파트를 담당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시야계라고 해서 색칠하는 작업이고 이거는 카리사츠에 그러니까 보통 타이밍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냥 색칠이 다 된 색칠이 다 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일단 찍어 놓은 상태를 말해요. 일단 찍어 놓은 상태. 뭐 배경도 아직 안 돼 있죠. 이런 걸 보통 타이밍이라고 해요. 더빙은 이 상태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스케줄이 좋으면 아후레코도 뭐 이 상태로 가는 경우도 있긴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까지도 좀 많이 심플하죠. 이제 배경이 들어갈 거예요. 레이아웃에서 배경을 그리죠. 보면 아시겠지만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경도 애니메이션의 이미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보시면 지금 한 딱 적당하네. 한 반쯤 겹쳐진 상태죠. 보면 이 레이아웃에 맞춰서 딱 그려주죠. 그러니까 레이아웃이 허접하면 이 배경도 허접할 수밖에 없어요. 보면 아시겠지만 물감으로 그냥 종이에다 대고 그린 걸 스캔한 거죠. 여전히 아직 포토샵이나 디지털이 아니라 이런 물감으로 그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배경은 그렇게 생각하면 뭐 이런 좁은 곳 있죠. 뭐 이런 디테일 이런 걸 붓으로 다 그리시는 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근데 보면 굉장히 금방금방 그리세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진짜 신기한데 진짜 쓱싹쓱싹 그리시거든요. 이런 거 보면 막 디테일이 있죠. 그러니까 배경 그리는 것도 어, 이런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들 뭐 애니메이션은 만든 사람은 뭐 애니메이터밖에 모르고 뭐 그러겠지만 사실 배경도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애니메이션 인상에 있어서 이제는 촬영 처리까지 다 들어간 작업이죠. 앞에 그거를 배경 놓고 찍은 스토리가 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냥 바로 들어가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촬영이 하는 일은 보면 아까 그냥 칠해져 있던 것들을 이렇게 빛나게 하고 이거를 그냥 이거는 슈퍼라고 해요. 한 반쯤 빛나게 슈퍼라고 하고 그 카메라를 움직이고 여기 불빛이 나오죠. 폭죽이 터지는 빛이 나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빛이 나오고 눈에 폭죽이 비치게 하고 그 색깔 바뀌죠. 빛을 더하고 빛나게 하고 카메라 움직이는 거랑 뭐 이런 게 촬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마무리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오잖아요. 이렇게 작화를 해오죠. 작화를 해오고 배경을 그리고 이런 건 요리로 치면 재료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니메이터랑 배경은 뭐 농부에 해당하는 파트예요. 해당하는 파트고, 그러니까 연출가가 셰프에 해당하겠죠. 이 사람이 그냥 레시피를 적어줘요. 이 사람은 요리를 직접 하진 않고 레시피를 적어줘요. 여기다가 뭐 양파 몇 술, 뭐 몇 술, 소금 몇 스푼, 뭐 이렇게 레시피를 적어줘서 뭐 이렇게 해라 하면 그 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있겠죠. 그 재료들을 이렇게 직접 재배를 해서 가지고 오면 이제 촬영이 요리를 하는 거예요. 재료가 좋아야 요리를 했을 때 더 맛있어지겠죠. 그러니까 뭐 누가 더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둘 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왔나? 레이아웃 원동화 했고 색 지정했고 색 칠했고 검사는 제대로 칠해졌는지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특수효과 나중에 다시 봐야겠네. 촬영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거의 다 끝났죠? 예,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 영상 아니면 미라이 트리거 이게 소리가 나요. 색상을 보면서 흔들리는 거죠. 이렇게 화면이 흔들리는 거 촬영이 가능해요. 이걸 가도라고 해요. 가도. 가면도. 私はカビ臭い魔法使いのおばはんになるためにこの学校に来たんじゃない。シャイニーシャリを見たくイケてる魔女になりたいの。またシャリよっぽどシャイニーシャリオが好きなのね。シャイニーシャリオです。魔法界であれを快く思っている者はいませんわ。ファンタラの高慢チキな花をへし折ってやる。 제일 처음 나오는 거랑 맞나? あれはまさか。今度は何なの。魔法使ってはダメ。もし魔導石まで食べられたら足止めしてみる。我が刃となりて貫け。 그러면 각 파트별로 指よ光の指よ。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일단 뭐 기획이나 뭐 콘티 기획은 별로 해당 사항이 없어요. 시나리오는 각본가는 제가 뭐 딱히 해드릴 말이 없고 콘티는 연출이죠. 연출인데 콘티 하나하나 다 집어볼까요? 다시. 근데 집어본다고 해도 제가 딱히 해드릴 말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다시 집어드릴 부분이 있나 보면서 가죠. 이거는 이렇게 카메라를 어떻게 움직일지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죠. 팡 이쪽으로. 그리고 이 한 컷당 한 칸을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여러 액션이 있으면 여러 칸 쓰셔도 돼요. 7번 같은 경우는 놀라다가 이렇게 눈부셔서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걸 두 칸으로 표현을 한 거죠. 이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해 놨죠. 그 움직임을 연속 동작으로 다 되게 돼 있죠. 컨티는 제가 딱히 설명해 드릴 말이 없는 것 같네요. 그렇게 넘어가면 이제 작화 입장에서 본 거, 배경 입장에서 본 거, 촬영 입장에서 본 거,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다시 짚어 드릴게요. 일단 작화부터 볼까요? 이런 거는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이 이펙트만 따로 작화하는 사람이 있기도 한데 이 경우에는 이 두 개 다 같이 했겠죠?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펙트만 따로 하는 경우라는 건 사실 굉장히 특수한데 뭐라고 해야 되지? 연기나 폭발이나 불꽃이나 뭐 그런 경우인데 그것만 따로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경우는 사실 잘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인물도 잘 그려요. 보면 이런 물고기가 날아가고 막 모양이 날아가고 이런 거를 다 작화죠. 작화고 움직이는 것도 작화고 폭발 이런 것도 작화죠. 그러니까 이
물론 CG로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작화죠.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날아가는 무수한 점들 있죠. 이것도 작화죠. 이거는 이렇게 뿅뿅 날아가죠. 여기 있는 거는 촬영인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이 아코 얼굴 있죠? 머리카락이랑 이 눈 안에 비춰지는 이 망토 흔들리는 거 이것만 작화예요. 폭죽 반짝반짝하고 저런 거는 다 촬영이고요. 여기서는 이 새들이 3D일 가능성도 있고 작화일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는 의자랑 캐릭터만 작화죠. 보시면 알겠는데 디즈니 애니 같은 경우는 액팅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이어져 있다고 해야 되나? 물 흐르듯 돼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캐릭터가 가만히 서 있질 못해요. 옛날 디즈니 애니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보시면 움직임이 딱 크게 정해져 있어요. 다시 볼까요? 책상을 치고 계속 말하고 한 번 소리 지르고 인상 짓고 말하고 이 정도죠. 치고 소리 지르고 인상 짓고 그 외에는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고 있죠. 이게 좀 일본 특유의 애니메이션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성우 목소리가 들어가면 딱히 그런 이상한 느낌 없이 들을 수도 있는데 사실 애니메이팅이라는 것 자체로만 보면 사실 그렇게 많은 노력이 들어간 컷은 아니에요. 뒤에 있는 캐릭터도 그냥 가만히 있고 책도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절약형이 일본 애니메이션이죠. 얘들도 다 가만히 있고 보면 앞에 있는 선생님도 그냥 턱만 움직 하고 얘만 좀 움직이죠. 아니 다 움직이네. 이런 걸 다 그리려면 좀 큰일이긴 한데 보니까 이 3D 같네요. 작화인가? 3D 같은데? 작화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거 좀 3D 같아요. 쓰리 d 같은데 작화일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저도 잘 구분이 안 되네요. 그리고 보통 보면 주로 걷는 씬 이런 게 많아요. 걷는 씬이랑 말하는 씬이 애니메이션에 보면 많아요. 주의 깊게 보시면. 근데 걷게 하는 거는 사실 제일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액션씬 이런 게 더 쉬운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발이 보이면 특히 더 어려워요. 그래서 발이 안 보이는 걷는 경우는 사실 팔만 흔들어주고 움직임 자체는 촬영에서 씌우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뒤에 캐릭터가 걸어다니고 그냥 고개만 드는 걸로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걷는 사람도 한 3명 정도죠. 사실 이것만 해도 좀 손이 가는 것이에요, 이거는. 뭐 그렇게 힘든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지치거든요. 정말. 그래서 옛날 애니 중에 패트레이버인가? 얘 보면 막 사람들이 막 뛰어나가는 씬이 있는데 그런 건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때니까 됐던 거예요. 지금 이 캐릭터도 보면 딱히 안 움직이죠. 그냥 눈 몇 번 깜빡거리고 입은 계속 입도 사실 3장밖에 없어요. 1, 2, 3 있거든요. 닫힌 입, 열린 입, 중간 입. 그 3개로 1, 2, 3, 3, 1, 3, 2, 3, 2, 3, 2, 3, 1, 3, 1, 3, 1, 3, 2, 3, 1, 3, 1, 3, 2, 3, 2, 뭐 이런 식이에요. 계속 말하다가 고개를 한번 쓱 올리고 다시 입만 뻥긋뻥긋뻥긋 이 정도죠. 캐릭터도
그렇게 크게 안 움직이죠? 이건 한 5-7장 될 거예요. 얘도 뒤돌아서서 뻥긋뻥긋뻥긋, 뒤돌아서서 뻥긋뻥긋뻥긋. 사실 딱히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걷기 이런 게 차라리 더 어려워요. 이것도 몇 장 안 움직이죠? 똑같이 반복이죠? 이것도 이렇게 와서 뻥긋뻥긋 뻥긋뻥긋. 놀라는 신 이런 것도 사실 몇 장 안 들어가거든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놀라기만 하면 되잖아요. 몇 장 안 들어가요. 불꽃, 방금 전에 불꽃 이런 것도 작화죠? 이런 거? 이런 것도 다 작화예요. 이건 새도 작화네요. 여기, 이게 작화예요. 여기 보면 소품들도 다 작화죠. 얘도 작화. 여기서 나오는 연기도 작화고, 뻥긋뻥긋, 달리기. 차라리 이런 게 더 어려워요. 여기는 이 탑도 작화죠. 움직이는 거. 이것도 작화인데, 여기 빛나는 건 촬영이고요. 여기서부터 다시 작화, 작화. 배경 한번 볼까요? 원래 좀 배경은 놓치기 쉬운데, 배경. 밖에 할 말이 없네요. 그냥, 근데 이거는 좀 색감이 이어지는 컷인데 좀 느낌이 다른데? 여기는 약간 파란빛이 있는 초록색에, 여기는 완전 초록색에 엄청나게 밝죠? 뭔가 좀 위화감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밤하늘. 이거는 밤의 숲이죠? 숲. 저 밖에 있는 건물 불빛. 점점점. 디테일이 있고. 또 배경. 이건 좀 그렇게 디테일이 있진 않네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디테일이 있어야 할 것은 아니죠. 사실 그냥 분위기만 적당하면 사실 그걸로 충분하죠. 오히려 너무 디테일이 있으면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야, 디테일, 책상, 계단, 뭐 이런 문이라든지 기둥. 이거는 반사광이죠. 또 배경이죠. 아닌데 이건 작화인데. 포스터는 작화네요. 이건 아까 레이아웃에서 봤던 배경이죠. 뭐 한국 애니도 작화 자체는 뭐 그렇게 크게까지 딸리진 않아요. 대신 이 배경이랑 아까 말한 색채 설정 있죠. 캐릭터 색 정하는 거. 이게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서로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안 어색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색한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가 좀 촌스러워 보이고 좀 모자래 보이죠. 특히 아마추어 작품 있죠. 자주 제작이라고 하는 아마추어가 만든 작품들이 이런 TV 방영 애니메이션이랑 다른 그런 위화감이 느껴지는 건 대부분 그냥 색깔이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아날로그로 작업했죠. 보면 도화지 텍스처가 있고 텍스처가 느껴지죠. 자세히 보면 도화지에 그렸다라는 게 느껴지죠. 보면 막 반듯반듯하게 돼 있진 않죠. 그래도 뭐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보면 막 반사돼 있는 뭐 이런 디테일도 있고
정도만 있으면 뭐 바닥이라든지 이런 안 보이는 곳까지 다 만들어야 돼요. 애니메이션은. 사실 이건 이 컷에 한해서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그냥 이렇게 그라데이션 있게 밑에 칠한 다음에 여기 여기에 이렇게 선을 선을 넣어서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굴곡이라고 해야 되나? 튀어나옴을 표현해주기만 하면 끝나는 컷이죠, 이건. 뒤로. 호이, 호이, 호이. 이런 경우도, 지금 일시정지로 겨우 세웠을 만큼 잠깐 나오는 컷이잖아요. 지금 이 배경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뭐이 정도 디테일은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랑 이런 구름 같은 경우는 좀 대충대충 하기도 해요. 이거는 보면 이렇게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질감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특수 효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컷의 경우에는 촬영에서 했나 보네요. 보니까 텍스처가 좀, 좀 그래요. 예. 뭐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요. 이것도 배경. 또 배경. 여기는 요까지만 배경이죠. 여기는 다 촬영 작화고 배경. 이 보면 얘가 램프를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그냥 배경에서 이 램프가 빛나는 색으로 칠한 거거든요. 뭐 이런 피 색깔 같은 디테일을 뭐 더하기도 하고 여기는 어둡게 표현을 하고 이거는 이 하늘만 배경이죠. 배경. 아씨, 딱 한 코마만 뒤로 넘기고 싶은데 이게 안 되네. 뭐, 이 부분을 좀 잡고 싶은데 이 그림자 있죠? 원래라면 그림자가 이렇게 잘려야 되는데 한 컷 딱 한 장 정도 여기에 딱 넘어오는 컷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다. 보면 지금 이 캐릭터가 발을 디딘 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게 거의 앞에 있는 거니까 이 그림자는 요 뒤로 가야 되거든요. 이 돌 뒤로. 근데 요만큼 걸쳤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스라면 미스인데 사실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한 코마 한 코마 세워서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 상관없긴 한데 뭐 엄밀히 따지자면 미스죠. 그 배경은 여기에 하늘이랑 이게 아까 이미지 배경이죠. 될 것 같고 이번엔 촬영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뭐 촬영은 이걸 빛나게 했을 거고요. 뭐 빛나게 하는 거는 간단해요. 뭐 한 5초? 5초도 안 걸릴 수도 있고요. 뭐 색깔 정하는데 좀 고민을 하는 정도? 그 정도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배경색이 좀 다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촬영에서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도 있고 뭐 빛나게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어렵지 않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빛이 나오죠. 이렇게 빛이 나오죠가 아니고 뭐라고 될까? 여기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이걸 프레어라고 하는데 이걸 배경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촬영에서 넣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은 밑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걸 이거는 지금 이거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요 밑에 숲에 있는 부분 있죠? 이 배경 거는 원래 배경에 있는 것 같고 요 앞부분은 촬영해서 넣은 블레어 같네요. 뭐 빛나게 해주는 거 촬영이 하는 일이고 뭐 빛나게 하는 것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카메라가 움직이죠. 이것도 촬영이 하는 일이고 보면 이렇게 처음 탁 내를 찍을 때 흔들려요. 이쪽을 보시면 알기 쉬워요. 이쪽은 작화가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볼 수 있으니까 이쪽에 배경을 한번 보고 있어 보세요. 흔들렸죠? 이런 걸 촬영이 해요. 뭐 딱히 촬영 애니메이터 육성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뭐 작화에 힘이 실려 있다 보니까 뭐 이런 특정 컷을 제외하고는 딱히 촬영이 크게 들어가 있진 않네요. 이런 빛나게 하는 거는 촬영이 하는 일이고요. 밝아졌다가 다시 돌아오죠. 이런 것도 촬영이 하고 흔들리죠. 이런 것도 촬영이 하고 이렇게 이거는 촬영이 빛나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배경이 두 장을 가져와주고 촬영이 이렇게 합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면 이 건물에도 텍스처가 들어가 있는데 저것도 촬영이 한 것 같아요. 빛나는 오라도 촬영해서 하는 일이고 빛나게 하는 거 촬영이고 뭐 촬영이고 뭐 대충 이 정도 되겠네요. 저번에도 뭐 제가 한번 작성을 했는데 그때는 짱구를 예로 해서 보여드렸는데 아무래도 뭐 제가 한 거랑 퀄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